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봉사든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보증기관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최소 36,48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을 운영하는 BTC 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사우디 최대 건설업체 빈라덴그룹이 인수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빈라덴그룹의 입찰 포기로 대우건설의 매각 성사 여부가 안개 속에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회사인 카페24에 대한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테슬라 상장에 도전한 카페24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 코스닥에 최종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42포인트 하락한 2,46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69포인트 하락한 760.40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 어제부터 저희 정석투자가 새롭게 개편을 이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조금 더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가 개편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는 종목 클리어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단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그리고 투자 교육을 탄탄하게 세워주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개편을 하고 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볼게요.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저희 정석투자가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화요일날 뵙게 되니까 되게 새롭고 반가운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만 뵙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뵀던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을 이제 주 2회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더욱더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고 거기에 포트폴리오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 클리닉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TV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늘 그 추위를 녹여버릴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이어갈 코너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 상담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187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용평 리조트를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매수가가 10,000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종가 용평 리조트 확인할게요. 오늘은 1,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번 종목 클리닉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그리고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 자, 먼저 어윤학 연구원님을 통해서 적정주과 함께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평가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먼저 용평 리조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네. 이번 방송부터 버전을 좀 달리하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적정주가와 종가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이 적정주가 대비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적정주가가 15,5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750원으로 가격이 0.69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보다 작으면 저평가, 1보다 크면 고평가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를 통해서 추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중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로도 오늘 이 종목의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도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종목에 대해서 어윤학 연구원님은 적정주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종가가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부분 그리고 차트 이론에 빗대어서 이런 전반적인 추세도 좀 장기적으로 훑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윤학 연구원님이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고평가값이 0.69 그리고 단기 하락 추세이다. 그리고 중기 하락 추세 안에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상세한 답변,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요, 이강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용평 리조트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기업 내용도 좋고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9월에 급락 이후에 또 반등했다가 조정받는 흐름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은 수익은 15% 정도만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약간 억울하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절묘하게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120선을 확실히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한 흐름이긴 한데 사실 이때 조금 악재가 발생했었죠. 블록딜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점 매수가 되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저점을 찍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꺾였을 때는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해주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때 상황을 보면은 61선이 120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쉬운 게, 사실은 지금 추세가 좀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물론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역시 평창올림픽 수혜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수혜주들, 테마주들이 강하게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데 테마주 중에서는
손절가는 약한 종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반등이 꽤 크게 나왔었는데 30% 정도 수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꺾였을 때 본전이 오면은 사실 그 미련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계속 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를 정해드려도 손절가를 안 지키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고 더 하락했을 땐 추가해서 대응하자 이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본전에서 더 하락했을 때 추가해서 대응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9,500원이나 또 9,000원이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손절가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낫고요. 수익을 짧게 보자고 하는 건 역시 추세가 지금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짧게 대응을 하고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테마주로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절적인 테마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수 상황을 보고 현재 지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조금 안정되면 다시 매수를 할 수 있겠는데 향후에는 계절적 테마주로 보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여름부터 관심을 갖고 그 가격이 저점을 낮았을 때는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은 가을 이후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기억을 해주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용평 리조트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매수가 이후에 또 그 대응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본전이 왔을 때는 절반을 전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15% 정도 수익만 그 실현을 하시고 향후에 다시 관망을 했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어윤학 연구원님도 짚어주신 내용이죠.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주로는 좀 약하고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 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이후 수익 15%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더욱더 상세한 종목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리는데 먼저 어윤학 연구원님이 이렇게 전반적인 적정주가와 평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상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이강민 전문가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많은 상담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청자분은요. 876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상신전자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 25,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신전자 오늘장의 종가 확인할게요. 자, 오늘은요. 네, 23,700원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일단 2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은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이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23,700원인데 자, 먼저 어윤학 연구원님 적정 주가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 오늘 종가 23,700원 그리고 적정주가 12,400원으로 약 2배 정도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추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신전자는 올해 10월 달에 상장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6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20일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신전자 적정 주가는 12,300원입니다. 그리고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단기 하락, 중기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 하락 추세이다라는 추세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도와드렸어요. 그렇다면 뭐 매수가 기준에서 현재 구간이 손실 구간인데 자, 그렇다면 이강민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응하면 현명할까요? 네,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지수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일단 하락하면은 손절은 10%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주죠.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공모가를 보면은 제가 신규주는 공모가나 적정주가를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 주가는 12,400원, 공모가는 13,3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매수하실 만한 자리에서 매수는 하셨는데 조금 그 가격이 애매하게 흘러가는, 그리고 추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뭐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공모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뭐 그 고점에서 하락하는 가격을 계산해서 그 매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조금 흘러내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게 역시 그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인데 운이 좀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단기에 급등하지 않으면은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모가가 13,000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상장하고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더 하락한다면은 공모가에 가까워지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한 물량들도 출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또 다졌을 때는 한 번쯤 반등이 나오니까 향후에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역시 지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불안할 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지금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더 하락하면은 손절은 10%로 짧게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비중이 작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절반은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10% 가까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플러스 10%만 돼도 바닥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반등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전자 현재 단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손절 10%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비중으로 손절 10% 또는 수익 10%에 대한 대응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상신전자까지 종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는요. 8699님 보내신 문자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매수가 32만 7,500원에 비중 33% 실으셨습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 흐름 먼저 확인하죠. 자, 오늘의 아모레퍼시픽은 31만 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최고가 33만 9,500원, 34만 원대 기록한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오늘 4% 넘게 밀린 상황입니다. 일단 화장품주 하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뭐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연구원님, 먼저 아모레퍼시픽 적정 주가 어떻게 되나요? 네, 고평가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가 31만 1,500원이었고요. 적정 주가는 13만 700원으로 그 고평가 값이 2.38로 약 2배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고평가가 좀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얼마 전에 이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기로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단기 하락이 좀 과했기 때문에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서 단기는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의 좀 대장주잖아요. 일단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을 기준으로 고평가, 저평가를 좀 연구원이 확인을 해주시는데 2.38이나 되네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하락 추세이긴 한데 뭐 이동평균선, 뭐 차트 이론 분석사들은 중기 상승 추세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비교해서 손실 구간에 계신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사실 좀 하루 정도만 좀 일찍 이렇게 상담을 했다면은 대충 정리를 그렇죠.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조금 빠졌어요. 일단은 본전 근처에서 상승하면은 대충 매도를 하십시오. 아니면은 마이너스 10% 이 정도의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건 역시 기대감 때문이죠. 중국과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엄청난 좋은 결과를 사드 관련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흐름상 정말 이 주가를 뚫고 갈 만한 그런 호재가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부분을 더 넘어서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33만 7,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꽤 반등이 나왔어요. 23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폭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은 꽤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길게 보여드리면은 최고점이 201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점을 뚫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하죠. 그때는 사드 관련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드 관련한 영향을 받기 전부터 추세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화장품주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2015년 이후에 흘러내린다. 이런 점은 역시 향후에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보여드려 볼게요.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면은 2011년이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흘러내리면서도 중간에 반등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건 자율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셔야 돼요. 낙폭이 과대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시 한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013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 전에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아무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주가는 선반영되는 흐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반등으로 그냥 보시고 단기적인 대응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조정을 크게 받았을 때는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이용해서 잠깐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화장품주들을 추세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기관 매수가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라고 하면은 화장품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악재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반 매도하고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는데 지금 고점에서 매수한 상황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10%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향후에 조정을 또 크게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임을 또 적정 주가를 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좀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거나 그리고 손절 10%에 대해서 좀 잡아주셨고 앞으로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정우영 대표님이 어디 가셨나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평소대로 이전과 같이 정우영 대표님이 화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이 주 2회에는 이렇게 어윤학 연구원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상담과 투자 교육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2978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NSN을 매수 4,100원에 비중 50%입니다.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NSN 오늘장의 흐름 보면요. 오늘은 3,14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4,100원대, 근데 이 가격대도 내려갈 때마다 좀 비중을 늘리신 가격대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대는 더욱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연구원님, 지금 NSN 좀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네, NSN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SN은 오늘 종가가 3,140원, 그리고 적정 주가가 4,400원으로 네. 고평가 값이 0.71로 아주 약간 저평가로 나옵니다. 네, 추세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단기와 중기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추세가 좀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더욱더 아쉬운 거는 좀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좀 늘리셔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강민 전문가님, 여기서 좀 어떻게 좀 회복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저도 종목을 보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다거나 테마주라면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10%나 20% 그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손절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조금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하락할 때마다 그 추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물타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이 가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하락하면은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그런데 네.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끊어주고 다시 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면은 훨씬 또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정말 추세가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아예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4,100원이라고 하면은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셨다고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좀 높게 잡았다가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목이 흐름을 보면은 상반기에 꽤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문자 관련해서 그 어떤 그 이 종목이 강하게 간다 뭐 그런 문자가 이렇게 돌면서 뭐 경찰에서 수사도 뭐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재무 구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조금 이제 불안한 구석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종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기보다는 흐름이나 그리고 또 지수가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한 종목은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단기에 상승할 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10%가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특별히 이렇게 상승해서 출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적당히 지금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손실폭이 좀 꽤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단기,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이죠. 상승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자,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NSN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빠르게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643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MK전자를 매수가 11,400원, 비중 50%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네요. 자, 일단 MK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 1,5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MK전자 오늘 1,550원이고요. 11,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나 되시는데 지금 구간 적정주가 추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연구원님? 네, MK전자는 적정 주가로만 따지면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1,550원, 그리고 적정 주가가 87,900원으로 약 0.12, 즉 8분의 1 정도 저평가된 상태로 나옵니다. 네. 이어서 추세를 좀 살펴보면 중기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상승 추세이고요. 단기는 최근 이 낙폭이 과했기 때문인지 20일 이동평균선보다 현재 종가가 아래에 있어서 단기 하락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비교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는데 단기 하락 추세고 좀 중기로는 좀 상승 추세로 좀 이동평균선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11,000원대 매수하셨고 현재 구간 10,000원대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50%나 되시네요, 비중은. 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작으면은 사실은 좀 추가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미련이 남는 그런 그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비중이 50%다 보니까 손절 10%나 아니면 본전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수가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 걸리는 구간들이 전부 다 애매합니다. 사실 일찍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61선 위긴 한데 가격적으로 조금 애매했고요. 사실 이때는 좀 매수할 만했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본전이 왔을 때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6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1선 이탈하면 121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렸으면은 사실은 가격도 만족하고 기술적으로 만족하는 이런 자리가 왔죠. 그래서 120선 이하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른 구간을 보면은 여기는 또 반등이 나왔을 때 또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에서 또 매수를 했다고 하면 61선을 이탈했는데 121선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나왔는데 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매수가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직전 저점을 깼어요. 직전 저점이 이 부분이죠. 그런데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전기차 테마주를 따라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현재 약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지수와 업종을 따라간다. 그런데 지수가 약하고 업종 흐름도 지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K전자는 단기에 특별히 뭐 뉴스나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강하게 반등하기 어렵고 매수가 자체가 애매한 구간에서 했고 또 비중이 5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 10%나 아니면은 본전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향후에 추세를 본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 후 관망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 다양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는요. 이강민 전문가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종목들을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봉투선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할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사실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여러 종목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중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보는 그런 그 시간인데요. 지금은 지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추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단타 종목을 주로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는 게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방송을 보고 또 그 직장인들이나 이렇게 따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전문가가 리딩을 해주거나 정말 매매를 잘하는 분이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종목 하나 하고요. 그리고 네. 또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주를 왜 추천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명확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는데,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급적인 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크게 시장에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변수가 북한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시기적으로도 한 번쯤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정말 큰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이 그 보험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저점을 다지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위산업주들보다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또 버텨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자연스럽게 하락했을 때는 물론 이 종목도 같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변수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1차 매수가를 3,4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고 평균가만 맞추면 되니까 그 정도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좀 접근할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퍼스텍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에 대해서는 1차 3,400원, 2차는 3,100원, 평균가 3,250원 좀 매수 가격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일단 저희가 전달 도와드렸으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종목, 두 번째 신규 편입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수가 워낙 좋지 되죠. 않으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까지 좀 강했던 제약주 중에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업종은 뉴스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정말 크게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지수의 상황을 보고 그 가격이 왔을 때는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이미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에서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 드렸었고요. 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그 20% 이상 수익이 발생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와, 네. 최근에는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61선 그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지수가 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평균가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그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시 지수가 문제라는 거죠. 지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업종 자체도 계속 하락할 때는 이 종목 자체도 같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봤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 언제든지 또 반등이 가능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1차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케어젠인데요. 일단 평균가 6,650원에 매수 가격 좀 드렸습니다. 손절은요, 마이너스 10%, 수익 20% 좀 보시고 앞으로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으니까요. 가격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퍼스텍과 그리고 케어젠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어윤학의 코인 돋보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윤하게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코인 하면은 최근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코너로 꾸려봤습니다. 워낙 시중에 많은, 그리고 시장에 많은 정보들이 좀 난무해서 이들의 정보를 좀 꼼꼼하게 꼬집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윤학 연구원님이 오늘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첫 시간의 스타트를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현재 시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세 먼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해외 시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시세가 변하고 있고요. 16,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6시 정도에는 17,4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은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환율에 따라서 이 달러가 원화 가치로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좀 바뀌는 부분이기도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 부분 현재 시점에서 가격대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2천만 원, 원화 기준으로 2천만 원 돌파 이후에 소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으로 현재 1,000만 원대네요. 1,000만 원대 후반에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현재 시세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같이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도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돼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주요로 꼽아볼 이슈들은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이랑 일본 등에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거래가 너무 투기성으로 변모하자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서 15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관계 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계획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좀 제한을 걸었는데요. 앞으로의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좀 꾸려본다고 하니까 어떤 정책의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또 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뭐 주요 이슈 두 가지 뉴스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렇다면은 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교육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돋보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낯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먼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암호화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와 암호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암호화폐 교육을 왜 준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사기 사건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개념만 인지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테마주가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이 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활용성이 많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준비를 한다면 그렇죠. 앞으로의 투자에서 조금 더 빠르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정석투자 안에서 뭐 다양한 투자 개념 그리고 투자처에 대해서 또 대표님도 말씀을 항상 해주시고 저희 현명한 투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침반 같은 방송이잖아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너무 관심이 뜨겁고 개념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바로잡기 해드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코인 돋보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다음은 암호화폐가 최근에 그러면 왜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까?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가 투자의 자산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심리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월요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지만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도입했고 또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이용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보안성이 뛰어나고 확장성이 아주 많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했고 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암호화폐가 앞으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 금과 같은 그런 심리로 투자처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블록체인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암호화폐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올바른 표현은 사실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가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이며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암호화폐는 디지캐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 암호화폐 기술을 본격적으로 구현한 게 2009년에 나온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의 대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약 1000여 개가 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외신을 살펴봤더니 오늘만 해도 10여 개가 넘는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는 이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중앙기관이나 국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의 내역이 모두 공개가 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본 화폐와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최초의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좀 중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쓰는 현금 또는 달러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이 좀 집중을 하면서 이런 통화 완화 정책 또는 통화 강화 정책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앙에서 조절하는 기관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공개가 되는 분산 원장 기술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최근 유동성 유입과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도입 등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란 컴퓨터 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이는 가상의 존재이다. 또한 누구나 암호화폐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발행을 통제하거나 유통량을 조절하는 중앙정부나 기관이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돋보기 첫 시간으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과 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핫하고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코인 돋보기 시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세와 그리고 각종 좀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정보를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시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인 돋보기 시간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저희가 첫 선을 보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두 분과 이렇게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더욱더 종목 상담 탄탄하게 도와드리고 투자 교육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다음 시간이죠. 이제 목요일에 또 두 분을 뵙게 됐는데, 자, 오늘 두 분과 좀 첫 시간이었잖아요. 새로 개편한 만큼 좀 새로운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네,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못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좋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더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얼굴이었죠. 어윤학 연구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많이 떨리셨죠? 네. 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분한 강사님처럼 오늘 교육 내용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종목 상담과 함께 내용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정웅 대표님,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주말 저녁에는 9시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못다한 이야기 주말에 많이 또 풀어주시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